네가 지금 임신하고 돈 좀 있었다고 큰 소리치지? 둔탁한 소리와 함께 타일 벽에 부딪히는 몸. 어디서 임신 좀 했다고 유세를 떨어? 사람 봐가면서 해. 하얀 수증기가 흩어지고 뜨거운 물줄기 소리만이 욕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여자는 배를 감싸쥔 채 신음을 삼켰습니다. 임신 7개월. 그녀의 어깨엔 선명한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해세요. 오해? 네가 지금 누굴 못 배운 사람 취급을 해? 옆 욕조에 있던 중년 여성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발을 휘두른 장본인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염색약통을 집어들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정중히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석 달 전, 윤서진은 시댁 거실 소파에 앉아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임신 중기. 입덧은 끝났지만 몸은 여전히 무겁고 허리는 수시로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오말자 앞에서 아프다는 말은 꺼낼 수 없었습니다. 서진아, 과일 다 깎았으면 주방 정리도 하고. 오말자의 목소리는 명령조였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지시.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네, 어머니. 시댁 식구들은 프랜차이즈 본사를 운영했습니다. 한때는 잘 나갔던 사업이었습니다. 전국에 가맹점 수십 개를 거느리며 승승장구했죠.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매출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납품업체와의 분쟁, 가맹점주들의 불만, 그리고 세무조사까지 회사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말자는 여전히 회장 행세를 했습니다. 고급 백화점을 드나들고 골프장을 전전하며 며느리에게는 하인처럼 대했습니다. 서진아, 내일 목욕탕 가자. 내가 때 좀 밀어줘. 어머니, 제가 임신 중이라 힘을 많이 쓰면. 임신이 무슨 병이야? 요즘 애들은 임신하면 공주 대접 받으려고 해. 옛날엔 애 베고도 반일했어.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대꾸하면 더 큰 소리가 돌아올 테니까요. 그저 참는 게 상책이었습니다. 결혼 3년. 서진은 줄곧 참아왔습니다. 남편 강재욱은 겉으로는 다정했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한 번도 아내 편을 들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시누이 강아리는 더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옳게, 이번 주말에 우리 집 청소 좀 와줘. 청소업체 부르기 아깝잖아. 언니, 제가 요즘 몸이 좀. 에이, 임신이 무슨 장애야? 청소 좀 하는 게 뭐가 힘들다고. 서진은 그렇게 3년을 버텼습니다. 언젠가는 나아지겠거니. 아이가 태어나면 달라지겠거니. 그런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서진아, 내일 목욕탕 11시에 보자. 늦지 마. 오말자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진은 한숨을 쉬며 임산부 수첩을 펼쳤습니다. 내일은 정기 검진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약속을 거절할 순 없었습니다. 병원 예약을 다음 주로 미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목욕 가방을 챙겼습니다. 수건, 때밀이 수건, 샴푸, 바디워시, 그리고 임산부용 로션까지.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피부가 건조해졌거든요. 목욕탕에 도착하니 오말자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탈의실에서 옷을 벗는데 오말자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염색약. 서진아, 오늘 내 머리 좀 염색해줘. 서진은 당황했습니다. 목욕탕에서 염색이라니요? 어머니, 요즘은 목욕탕에서 염색하면 안 돼요. 다른 손님들한테 냄새도 심하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싫어하세요. 뭐, 내가 돈 내고 온 손님인데 왜 못해? 그게 아니라
요즘은 규정이. 규정? 너 지금 나한테 규정 운운하는 거야? 오말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좋은 미용실 알아요. 거기 모시고 갈게요. 내가 돈이 없어서 미용실을 못 가? 야, 너 우리 집 망했다고 이제 나 무시하는 거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임신했다고 유세 떠는 거야? 옛날엔 애 낳고도 김장하고 페인트 칠했어. 요즘 것들은 입덧 핑계에 몸살 핑계야. 서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주변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대들면 더 큰 봉변을 당할 테니까요. 어머니, 제가 염색약 냄새가 좀 독해서요. 임신 중이라 몸에 안 좋을까봐. 뭐, 몸에 안 좋아? 야, 너 지금 내가 너 해치려고 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야?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때였습니다. 쾅! 오말자의 발이 서진의 어깨를 걷어찼습니다. 서진은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다 타일 벽에 부딪혔습니다. 배를 본능적으로 감싸 쥐었지만 충격은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어머, 저기. 옆 욕조에 있던 중년 여성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윤경숙이라는 이름의 그 여자는 급히 수건을 두르고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머, 배는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충격과 분노와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오말자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염색약통을 집어들고 씩씩거리며 걸어나갔습니다. 임신했다고 난리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천장 구석에 CCTV가 깜빡이며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배가 아팠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이게 가족인가? 윤경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병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서진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걸. 이대로 참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걸.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진은 택시 안에서 배를 쓸어내렸습니다. 아기는 괜찮을까요? 혹시 다친 건 아닐까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 재욱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켜놓고 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왔어? 목욕탕 어땠어?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욱에게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어차피 어머니 편만 들 테니까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배가 옥신거렸습니다. 허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용기는 없었습니다. 진단서라도 떼면 시댁 식구들이 뭐라고 할지 뻔했으니까요.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말자의 차가운 눈빛이, 재욱의 무관심이, 할인의 무시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목욕탕 사건 이틀 후 서진은 배를 부여잡고 화장실을 드나들었습니다. 복통이 계속됐지만 참았습니다. 시댁에 알리면 임신 핑계라는 소리를 들을 게 뻔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시댁 거실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이번 달 가맹점 5곳이 계약 해지했어. 할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납품 문제로 소송이 걸렸고 세무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은행 대출은 한도가 꽉 찼습니다. 당장 다음 달 직원 월급도 못 줄 판이에요. 재욱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진이 있잖아. 걔 친정에서 돈 좀 빌려오라고 해. 오말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친정에서 안 되면 서진이가 알아서 뭐든 해야죠.
하리는 거들었습니다. 서진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흘 후, 재욱은 서재에서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진의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까 서진이 급히 화장실에 가면서 두고 간 거였습니다. 재욱은 무심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은 꺼지지 않은 채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재욱의 눈이 커졌습니다. 증권사 계좌 페이지, 이름 윤서진, 잔고 8억 2천만 원. 재욱은 숨이 멎었습니다. 바이오 기업, 반도체 관련주, 2차 전지 종목들. 수익률은 대부분 플러스 몇백 %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돈이? 항상 조용하고 순종적이던 아내. 시키는 대로 하고 불평 한 번 없이 살림하던 여자가 8억을 갖고 있었다니. 화장실에서 서진이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재욱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서진은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응? 왜? 서진은 노트북 화면을 보자마자 얼어붙었습니다. 8억 2천만 원. 이게 뭐야? 그건 제가 대학 때 용돈 모아서 조금씩 산 주식이에요. 요즘 갑자기 오른 거고. 조금씩? 8억이 조금씩이야? 너 혼자 도망치려고 했지? 재욱은 노트북을 탁 닫았습니다. 우리 집안이 망하는데 넌 이 돈을 꽁꽁 숨기고 있었어? 아니에요. 이건 제 명의예요. 제가 번 돈이고 부부가 무슨 내 거야. 이 돈 당장 우리 회사 살리는 데 써야 해. 안 돼요. 서진은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제 인생이에요. 제 아이의 미래고요. 너 지금 진심이야? 네. 이건 절대 못 드려요. 바로 그때 서재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오말자가 서 있었습니다. 8억? 며느리가 8억을 갖고 있었다고? 서진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오말자의 표정이 목욕탕에서 발을 휘두르기 직전과 똑같았습니다. 야, 윤서진. 우리가 너 먹여 살렸는데 이제 와서 내 거 따져? 어머니, 이건 제가 결혼 전부터. 닥쳐. 결혼했으면 다 식구 거야. 할인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올케, 우리 회사가 무너지면 올케도 거지 되는 거 몰라? 세 사람이 서진을 에워쌌습니다. 서진은 배를 감싸쥐었습니다. 저 병원 가야 해요. 배가 아파서. 배? 또 임신 핑계야? 오말자가 비웃었습니다. 진짜 아파요. 목욕탕에서 그날 이후로. 아, 내가 내 배를 찼어? 어깨를 살짝 민 거지. 재욱은 끼어들었습니다. 서진아, 일단 진정하고 얘기하자. 우리 가족이잖아. 맞아. 그 돈으로 회사 다시 일으켜 세우면 올케한테도 좋은 거야. 하리는 다정한 척 말했습니다. 안 돼요. 이건 정말 안 돼요. 오말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야, 윤서진. 너 내일까지 생각 안 바뀌면 진짜 후회하게 될 거야. 우리 손주 뱃속에 있는데 그의 엄마가 이렇게 패륜적이어도 돼? 재욱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생각해. 가족으로 살 건지 아니면. 그는 말을 끝맺지 않았습니다. 협박의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세 사람이 서재를 나갔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배가 또 욱신거렸습니다. 손을 배에 얹자 아기가 살짝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서진은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8억 2천만 원.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로 모은 50만 원으로 시작한 투자였습니다. 몇 년에 걸쳐 조금씩 불려온 돈이었습니다. 결혼 후엔 더 조심스럽게 관리했습니다. 시댁에 들키면 뺏길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그들은 이 돈을 당연히 자기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절대 안 돼. 서진은 핸드폰을 꺼내
오랜만에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최민아. 대학 동기이자 지금은 변호사로 일하는 친구였습니다. 미나야, 나 좀 도와줄래? 급한 일이야. 몇 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전화할까? 응. 할 얘기가 좀 많아. 서진은 일어섰습니다. 배는 여전히 아팠지만 이젠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밖에서 오말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까지야. 내일까지 대답 안 하면 그땐 우리 방법대로 한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 같은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배가 너무 아팠습니다. 어젯밤부터 계속된 통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여보, 나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재욱은 넥타이를 매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회사 중요한 회의 있는데 내일 가면 안 돼? 배가 진짜 아파서 어머니한테 물어보고 결정해. 나 늦었어. 재욱은 서둘러 나갔습니다. 서진은 힘겹게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오말자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병원 좀 다녀와도 될까요? 병원? 뭐가 아픈데? 배가 계속 아파서요. 목욕탕에서 그날 이후로 오말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아, 그게 내가 밀었다는 거야? 증거라도 있어?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CCTV가 있다고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지금 말하면 더 큰 화를 당할 것 같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몸이 안 좋아서. 임신하면 다 그래. 내가 셋을 낳아봐서 아는데 배 아픈 거 흔한 일이야. 하지만 병원비 아깝잖아.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오말자는 다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대화는 끝났다는 신호였습니다. 서진은 주방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칼질을 하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점심 무렵 할인이 회사에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올케, 오늘 저녁에 우리 집 와. 오빠랑 엄마도 올 거야. 언니, 저 몸이 좀 중요한 얘기니까 꼭 와. 올케 주식권으로 다들 의논해야 해. 그건 제가 이미. 올케, 우리 가족끼리 왜 이래? 그냥 얘기 좀 하자는 거야. 할인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알았습니다. 거절할 수 없다는 걸. 알겠어요. 응, 7시까지 와. 늦지 마.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진은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최미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나야, 나 오늘 저녁에. 서진아, 절대 혼자 가지 마. 내가 같이 갈게. 아니야, 그러면 더 큰일 날 것 같아. 그럼 녹음이라도 해. 통화 녹음 앱 깔아놨지? 응, 알겠어. 그리고 서진아, 병원은 갔어? 배 아프다며? 시어머니가 병원비 아깝다고. 뭐? 야, 그거 가정폭력이야. 당장 병원 가. 미나야, 나 진짜 괜찮아. 조금만 더 참을게. 서진아,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서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배를 쓸어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저녁 7시. 할인의 집 거실엔 시댁 19셋이 모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자, 올케 왔으니까 얘기해보자. 할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올케, 우리가 어제 좀 흥분했던 것 같아. 미안해. 재욱도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그 돈으로 회사를 살리면 우리 모두한테 좋잖아. 맞아. 며느리 내 돈이 아니라 우리 집안 돈이야. 오말자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 명의. 명의가 뭐가 중요해?
가족이면 다 같이 쓰는 거지. 하지만 저는 옳게 생각해봐. 회사가 망하면 옳게도 남편도 다 거지 되는 거야. 그럼 뱃속에 있는 애는? 할인이 서진의 배를 가리켰습니다. 언니, 그건 제 아이의 돈이에요. 제가 미래를 위해 모아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지금 회사에 투자하는 거야. 재욱이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나 믿어줘. 이 돈으로 회사 다시 일으키면 2배로 만들어줄게. 약속해. 여보, 하지만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왜 의심해? 오말자가 다가왔습니다. 며느리, 너도 우리 집 식구야. 식구가 위기인데 혼자만 살겠다는 거야?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지금 회사가 망하면 내 남편도 실업자 되는 거야. 세 사람의 시선이 서진에게 쏟아졌습니다. 서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생각? 시간이 어딨어? 당장 다음 주에 회사 부도 날 수도 있어. 할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옳게, 지금 철없이 굴 때가 아니야. 재욱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결혼할 때 뭐라고 했어? 평생 함께 하자고 했잖아. 그럼 돈도 함께 쓰는 거지. 하지만 이건 뭐야? 내 돈만 소중하고 우리 가족은 안 소중해? 오말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야, 윤서진. 우리가 너한테 뭘 잘못했어? 어머니,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말로는 가족이라면서 돈은 혼자 챙기는 거야?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핸드폰이 주머니에서 진동했습니다. 녹음 중이었습니다. 화장실 좀. 화장실? 또 도망가려고? 할인이 비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진짜 배가 아파서. 배. 맨날 배 핑계야. 오말자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진짜 아파요. 병원 가고 싶었는데 못 갔잖아요. 병원? 돈 아끼자고 안 가라고 했지. 내 몸도 우리 손주 담고 있으면 우리 거야. 서진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 먼저 가볼게요. 어디가? 오말자가 소리쳤지만 서진은 현관으로 달렸습니다. 신발을 신는데 손이 너무 떨렸습니다. 옳게, 도망가면 후회할 거야. 할인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내일까지 생각 안 바뀌면 우리도 방법이 있어. 서진은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변기에 앉은 순간 선홍빛 피가 보였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구급차? 임신부인데 출혈이.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서진은 차가운 타일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뱃속의 아기는 괜찮을까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아파트 단지를 울렸습니다. 서진은 들것에 실려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의식은 흐릿했지만 배를 감싼 손은 놓지 않았습니다.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임신 몇 주세요? 7개월. 아기. 우리 아기. 응급실 의사가 급히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화면을 보던 의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태반이 일부 박리됐습니다. 바로 입원 조치하고 보호자 연락 가능하세요? 친구한테 연락할게요.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최미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시간 후, 최미나가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서진아, 미나야. 서진은 링거를 맞으며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 절대 안정이래. 움직이면 안 된대.
미나는 서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진아, 이제 참지 마.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 하지만 증거가 목욕탕 CCTV 있잖아. 그리고 녹음한 거 다 증거야. 미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진단서야. 태반 박리, 절박 유산. 원인은 외부 충격과 지속적인 스트레스. 서진은 진단서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재욱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뒤따라 오말자와 할인도 들어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출혈이 있었어요. 태반이 일부. 뭐, 아기는 괜찮아? 오말자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눈빛엔 걱정보다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 너 설마 일부러 그런 거 아니지? 예. 우리 돈 안 주려고 꾀병 부리는 거 아니야? 어머니, 제가 왜? 어제까지 멀쩡하더니 갑자기 병원이야? 할인이 거들었습니다. 최미나가 끼어들었습니다. 실례지만 환자가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서진 씨 친구 최미나입니다. 변호사고요. 변호사? 세 사람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네. 서진 씨한테 법적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보, 변호사는 왜? 재욱이 다가왔습니다. 가족이 임산부를 폭행하고 병원도 못 가게 하나요? 미나의 목소리가 차갑게 깔렸습니다. 폭행? 누가 폭행했다는 거야? 오말자가 소리쳤습니다. 목욕탕에서 발로 차셨죠. CCTV에 다 나와 있습니다. 뭐? CCTV? 목욕탕에 CCTV가 어디 있어? 오말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절도 사건 때문에 여성 전용 CCTV를 별도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녹음한 것도 있습니다. 협박하고 가스라이팅한 내용 전부요. 할인이 발끈했습니다. 녹음? 옳게 우리 가족 대화를 녹음했다고? 미나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진단서고요. 이건 고소장 초안입니다. 폭행죄, 협박죄, 고소라고? 재욱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우리 부부잖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 가족이 뭘 잘못했다고? 재욱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빌려달라고요? 강제로 빼앗으려 한 거잖아요. 미나가 서진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태반 박리, 절박 유산. 원인은 외부 충격과 스트레스. 상해죄 성립합니다. 상해죄? 오말자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목욕탕 폭행은 목격자도 있습니다. 윤경숙 씨, 이미 증인 동의 받았고요. 오말자가 서진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나가 막아섰습니다. 지금 병실에서 또 폭행하시려고요? 여기 CCTV도 있는데요. 오말자는 손을 떨며 멈췄습니다. 재욱이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제발. 우리 대화 좀 하자. 안 됩니다. 제 의뢰인은 지금 안정이 필요합니다. 의뢰인? 여보, 너 진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재욱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알았습니다. 저 눈물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여보, 저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뭘 못 참아?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목욕탕에서 발로 차신 거, 병원 가지 말라고 하신 거, 제 돈을 강제로 빼앗으려 한 거. 이게 가족이에요? 그건 다 오해야. 오해? 녹음 파일 들어보시겠어요? 미나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만. 할인이 소리쳤습니다. 옳게 진짜 끝까지 가려고? 법정까지 가려고? 식구라면 처음부터 이러지 말았어야죠. 서진은 처음으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 더 이상 당하고 살지 않을 거예요. 제 아이를 지킬 거예요.
오말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야, 윤서진. 너 진짜 후회하게 될 거야. 협박도 녹음되고 있습니다. 미나가 핸드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세 사람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가주세요. 환자는 안정이 필요합니다. 미나가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재욱이 마지막으로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진짜 이러는 거야?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욱은 한숨을 쉬며 나갔습니다. 오말자와 할인도 뒤따랐습니다. 문이 닫히자 서진은 그제야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미나야,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응, 너 정말 잘하고 있어. 미나는 서진을 꼭 안아줬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 끝까지 가자.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를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아가. 엄마가 꼭 지켜줄게.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진은 퇴원했습니다. 아기는 다행히 무사했지만 의사는 절대 안정을 강조했습니다. 미나의 집에서 머물기로 했습니다. 시댁으로 돌아갈 수 없었으니까요. 서진아, 우편물 왔어. 미나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발신인은 박소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소진? 누구지? 서진은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와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서진 씨,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프랜차이즈 본사 회계팀 대리 박소진입니다. 할인 팀장님 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서진 씨가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용기를 냈습니다.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USB에는 할인 팀장님이 서진 씨 명의로 불법 거래한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이메일, 계약서 사본까지. 저는 회계 담당이라 모든 걸 봤습니다. 할인 팀장님은 서진 씨 명의 통장을 만들어서 회사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개인적인 투자를 했습니다. 이건 횡령입니다. 저도 할인 팀장님한테 부당한 지시를 많이 받았습니다. 거짓 서류 작성, 이중 장부 관리. 하지만 거부하면 해고당할까봐 참았습니다. 서진 씨가 법적 대응을 한다는 걸 알고 이제는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연락 주시면 직접 만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박소진 드림. 서진은 손이 떨렸습니다. 미나야, 이거 봐. 미나는 편지를 읽고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엑셀 파일, 이메일 캡처, 통장 사본, 계약서들. 이거 대박이야. 미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인이 서진이 명의로 통장을 만들었어. 그리고 회사 자금을 여기로 이체했다가 다시 빼돌렸어. 제 명의로요? 저 그런 통장 만든 적 없는데요. 위조야. 인감도 위조했을 거야. 이거 횡령이고 문서 위조야. 미나는 파일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여기 봐. 할인이 이 돈으로 부동산 투자했어. 그리고 친구 명의로 주식도 샀어. 얼마나 빼돌린 거예요? 3억? 아니, 4억. 4억이 넘어. 서진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4억이요? 응. 그리고 이거 다 너 명의로 했으니까 나중에 문제되면 너한테 책임 떠넘기려고 했을 거야. 서진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한테요? 그래. 회사 망하면 며느리가 횡령했다고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거지. 미나는 박소진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조용한 카페. 서진과 미나는 박소진을 만났습니다. 박소진은 2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서진 씨, 정말 죄송합니다. 박소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제보해 주셔서 감사해요. 서진은 박소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박소진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 회계팀 들어온 지 2년 됐어요. 처음엔 정상적인 회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할인 팀장님이 저한테 이상한 일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요? 미나가 물었습니다. 이중장부 만들기, 거짓 세금 계산서 작성, 그리고 서진 씨 명의 통장으로 돈 이체하기. 제 명의로요? 네. 할인 팀장님이 서진 씨 도장이랑 신분증 사본을 갖고 있었어요. 그걸로 통장을 만들었어요. 서진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도장이랑 신분증을요? 네. 결혼할 때 받은 거라고 하던데요. 그럼 2년 전부터 계획한 거네요. 미나가 이를 갈았습니다. 처음엔 소액이었어요. 몇백만 원씩. 그런데 점점 액수가 커졌어요.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더 급해진 것 같아요. 4억이 넘는 돈을 다 어디에 썼어요? 부동산이요. 할인 팀장님 친구 명의로 빌라 2채 샀어요. 그리고 주식도 샀고요. 박소진은 가방에서 서류를 더 꺼냈습니다. 이게 부동산 계약서 사본이에요. 그리고 이게 주식 거래 내역이고요. 미나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거 증거로 충분해요. 저도 이제 못 참겠어요. 할인 팀장님이 계속 협박했어요. 말하면 해고시키겠다고, 고소하겠다고. 박소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서진 씨가 법적 대응한다는 걸 알고 저도 용기를 냈어요. 소진 씨, 증인으로 나와주실 수 있어요? 미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그러려고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제가 한 일도 잘못된 거니까 처벌받을 각오는 했어요. 아니에요. 소진 씨는 피해자예요.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서진이 박소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함께 싸워요. 저희 편이 되어주세요. 박소진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함께 싸울게요. 이틀 후, 미나는 추가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횡령죄, 문서 위조죄, 사기죄. 이제 폭행죄만이 아니야. 할인은 횡령으로 실형 살 거야. 미나가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재욱도 공범으로 엮일 수 있어요? 당연하지. 회사 이사잖아. 몰랐다고 하기엔 금액이 너무 커. 그럼 오말자는요? 오말자는 폭행죄 그리고 사주죄도 가능해. 할인한테 횡령 지시했을 수도 있으니까.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나야, 나 떨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응, 진짜 시작이야. 하지만 우리 이길 수 있어.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미나는 책상 위의 서류 더미를 가리켰습니다. 목욕탕 CCTV 영상, 목격자 윤경숙의 진술서, 병원 진단서, 녹음 파일, 그리고 박소진의 제보자료. 우리 준비 완벽해. 이제 법정에서 보자고 하자.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를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이기는 거 꼭 보여줄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법원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첫 재판 날짜가 확정됐습니다. 싸움의 막이 올랐습니다. 첫 재판 날,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방청석엔 사람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원고석에 서진과 최미나가 앉았습니다. 피고석엔 오말자, 재욱, 할인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 옆엔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판사 노영석이 입장했습니다. 50대 중반의 엄격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착석하십시오. 지금부터 폭행, 상해, 횡령, 문서 위조 사건 첫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먼저 원고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최미나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닙니다. 임산부에 대한 폭행, 조직적인 횡령, 그리고 치밀한 사기극입니다. 미나는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첫째, 목욕탕 폭행 사건. 피고 오말자는 임신 7개월인 원고를 발로 차서 벽에 부딪히게 했습니다. 이는 CCTV 영상으로 확인됩니다. 화면에 목욕탕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오말자가 발을 휘두르는 장면, 서진이 벽에 부딪히는 장면이 선명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둘째, 의료방임. 피고 오말자는 원고가 병원 가겠다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태반 박리와 절박 유산 위기를 겪었습니다. 미나는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셋째, 횡령과 문서 위조. 피고 하리는 원고 명의로 통장을 위조해 회사 자금 4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원고 명의 통장이라는 건 추측일 뿐입니다. 추측이 아닙니다. 증인이 있습니다. 미나가 손짓했습니다. 박소진이 증인석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증인, 선서하십시오. 박소진은 손을 들어 선서했습니다. 증인은 프랜차이즈 본사 회계팀 대리 박소진입니다. 할인 피고의 직속 부하였습니다. 미나가 물었습니다. 증인, 할인 피고가 서진 씨 명의 통장을 만든 걸 목격했습니까? 네. 할인 팀장님이 서진 씨 도장과 신분증 사본으로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 통장으로 회사 돈을 이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얼마나 이체했습니까? 2년 동안 4억 3천만 원입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할인 팀장님 친구 명의 부동산과 주식 계좌로 갔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이체 내역과 계약서, 사본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미나는 서류 뭉치를 제출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피고 측, 반론하시겠습니까? 피고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증인은 피고에게 원한을 가진 직원입니다. 증언의 신빙성이 의심됩니다. 이에 있습니다. 미나가 소리쳤습니다. 증인은 물증을 제시했습니다. 이체 내역, 계약서, 이메일까지. 이게 거짓이라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판사가 끄덕였습니다. 증거는 명확해 보입니다. 계속하십시오. 미나는 다시 증인석으로 향했습니다. 증인, 할인 피고가 왜 서진 씨 명의를 사용했다고 생각합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면 서진 씨한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 것 같습니다. 즉,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뜻입니까? 네. 결혼할 때부터 도장과 신분증을 준비한 걸 보면 계획적이었다고 봅니다. 할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다음 증인 윤경숙 씨 나와주십시오. 목욕탕 목격자 윤경숙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은 목욕탕에서 폭행 장면을 목격했습니까? 네. 오말자 씨가 서진 씨 어깨를 발로 찼습니다. 서진 씨는 벽에 부딪혔고 배를 감싸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임산부라는 걸 알았습니까? 네. 배가 불러 있어서 누가 봐도 임산부였습니다. 오말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야. 나 살짝 민 것뿐이야. 정숙.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 앉으십시오. 발언권은 차례가 되면 드리겠습니다. 오말자는 떨리는 손으로 앉았습니다. 미나는 마지막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건 피고들이 원고를 협박한 녹음 파일입니다.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내 돈도 우리 거야. 가족이면 당연한 거지. 옳게 도망가면 후회할 거야. 우리 손주 담고 있으면 내 몸도 우리 거야.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판사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피고 측 변론하시겠습니까? 피고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이건 가족 간의 대화입니다. 표현이 좀 거칠었을 뿐 협박의 의도는 없었습니다. 협박의 의도가 없었다고요? 미나가 비웃었습니다. 후회할 거야. 우리 방법대로 한다가 협박이 아니면 뭡니까?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협박으로 들립니다. 재욱이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그냥 돈을 빌리려고 한 겁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빌리려고요? 강제로 빼앗으려 한 거죠. 서진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 명의로 통장을 위조하고 폭행하고 병원도 못 가게 하고 이게 빌리는 겁니까?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시댁 식구들 잘 모시고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돈이 있다는 걸 알고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제 뱃속 아기까지 위험했어요. 서진은 배를 쓸어내렸습니다. 이게 가족입니까? 판사는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피고석의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피고 측,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피고 측 변호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오늘 공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재판 날짜는 추후 통보하겠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서진에게 미나가 속삭였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뒤에서 오말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어떡하지? 싸움의 승기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3주 후 최종 선고 날이었습니다. 법정은 첫 재판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언론사 기자들까지 몰려왔습니다. 프랜차이즈 회장 일가의 횡령 사건은 이미 뉴스에 보도됐습니다. 판사 노영석이 입장했습니다. 지금부터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말자는 손을 떨었고 재욱은 창백한 얼굴로 앞을 바라봤습니다. 하리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정 분쟁이 아닙니다. 임산부에 대한 폭행, 조직적인 횡령, 그리고 계획적인 사기입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 오말자, 당신은 임신 7개월인 며느리를 발로 차서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는 임산부입니다. 태아의 생명까지 위험에 빠뜨린 중대한 범죄입니다. 오말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폭행죄 및 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집행유예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판장님, 오말자가 소리쳤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며느리 교육 좀 한 게 죄입니까? 정숙.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교육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폭행을 교육이라 부르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인식입니다. 당신은 반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말자는 주저앉았습니다. 판사는 계속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 할인. 당신은 원고 명의를 위조해 4억 3천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회계 담당 직원을 협박해 범행을 도왔고 나중에 원고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횡령죄, 문서 위조죄,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재판장님 선처를. 할인의 변호사가 일어섰지만 판사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횡령 금액이 4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범행이 2년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선처의 여지가 없습니다. 할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에 동정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피고 재욱. 당신은 회사 이사로서 횡령을 묵인했고 아내를 협박하고 가스라이팅했습니다. 재욱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몰랐습니다. 누나가 하는 일을 몰랐다고요? 판사가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당신은 이사회 회의에서 자금 이동을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습니다. 이게 몰랐다는 겁니까? 재욱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공범으로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세 사람은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오말자는 울부짖었고 하리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재욱은 멍한 표정으로 앞만 바라봤습니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원고 윤서진 씨에게 배상금 5억 원을 지급하라 명합니다. 정신적 피해, 신체적 피해, 그리고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입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진은 미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판결을 마치겠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서진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서진 씨, 기분이 어떠세요? 시댁과 화해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앞으로 계획은요? 미나가 기자들을 막아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서진은 미나와 함께 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에는 박소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진 씨, 축하해요. 소진 씨, 정말 고마워요. 서진은 박소진을 꼭 안았습니다. 소진 씨 덕분이에요. 소진 씨가 용기 내주지 않았으면 전 못 이겼을 거예요. 아니에요. 서진 씨가 먼저 싸웠잖아요. 저는 그냥 따라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교도소 호송 차량에 오말자, 재욱, 할인이 탔습니다. 오말자는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다니던 고급 레스토랑, 골프장, 백화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젠 다시는 갈 수 없는 곳들이었습니다. 엄마, 할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까지 끌어들였잖아요. 오빠도 나도 다 엄마 때문이에요. 뭐, 내가 언제 너 보고 횡령하라고 했어. 엄마가 회사 살리라고 했잖아요. 돈 구해오라고 했고, 그게 횡령하라는 뜻이었어? 너 혼자 욕심부린 거잖아. 엄마, 재욱이 끼어들었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다 소용없어요. 재욱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집이 보였습니다. 아니, 이젠 자신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은행에 압류당한 집이었습니다. 여보가, 서진이가 옳았어. 재욱이 중얼거렸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무슨 소리야. 우리 잘못한 거 없어. 오말자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엔 힘이 없었습니다. 호송 차량은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같은 시간, 서진은 미나의 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배를 쓸어내리며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우리 이겼어. 엄마가 너 지켰어. 미나가 차를 내와 앉았습니다. 서진아, 이제 뭐 할 거야? 회사. 서진이 말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요. 제가 인수하려고요. 뭐? 진심이야? 네. 배상금 5억이랑 제 주식 자산 팔면 충분해요. 회사는 빚이 많지만 가맹점 시스템은 살릴 수 있어요. 서진의 눈이 빛났습니다. 저 경영학 전공이었어요. 대학 때 주식 투자도 혼자 공부해서 한 거고요. 회사 경영 할 수 있어요. 대박. 미나가 웃었습니다. 너 진짜 숨은 능력자였구나. 그리고 소진 씨한테 회계팀장 제안하려고요.
소진 씨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좋은 생각이야. 소진이도 새 출발 필요할 거야. 서진은 배를 어루만졌습니다. 우리 아기한테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어요. 당하고만 사는 엄마가 아니라 싸워서 이기는 엄마. 미나는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정말 멋져.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얼굴은 밝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프랜차이즈 본사 건물 앞 낡았던 간판이 내려지고 새 간판이 올라갔습니다. 새롬 F&B 윤서진 대표. 서진은 배가 더욱 불러온 모습으로 건물 앞에 섰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한 달 남았습니다.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박소진이 꽃다발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서진 씨, 정말 축하해요. 소진 씨, 고마워요. 이제 팀장님이라고 불러야죠? 두 사람은 웃으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자 박소진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대표님, 이번 달 실적 보고 드립니다. 가맹점 10곳이 재계약했습니다. 신규 계약 문의도 5건 들어왔고요. 서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대표님이 가맹점주들 만나서 직접 사과하신 게 통했어요. 당연한 일을 한 거죠. 전 사장님들이 잘못한 건 제가 사과해야죠. 6개월 전 빚더미에 앉은 회사를 인수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가맹점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납품 단가를 현실적으로 조정했고 불합리한 계약들을 바꿨습니다. 점심시간 문이 열리고 최미나가 들어왔습니다. 미나야. 서진아, 깜짝 방문.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6개월 만에 회사를 이렇게 살려놨어. 진짜 대단해. 아직 멀었어. 빚도 많이 남았고. 그래도 흑자 전환했잖아. 미나는 핸드폰을 꺼내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참, 그 사람들 소식 들었어? 오말자는 교도소에서도 똑같이 굴다가 독방 수감됐대.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리는 모범수로 지내고 있대. 그래도 출소해도 취직하기 힘들 거야. 재욱은 청소 일하면서 매일 내가 뭘 잘못했나 중얼거린대. 지금도 모르는 거네요. 서진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후회 안 해?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잖아. 전혀요. 저 그 사람들한테 더 이상 아무 감정도 없어요. 그래, 그게 맞아. 너는 내 길 가. 그게 최고의 복수야. 그날 저녁, 박소진이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신입 직원 채용 서류요. 서진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름란에 윤경숙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분, 목욕탕에서 저 도와주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거예요. 바로 승인이요. 서진은 윤경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숙 씨, 저 서진이에요. 우리 회사에 오실 거죠? 정말요? 제가 이래도 돼요? 당연하죠. 경숙 씨 같은 분이 필요해요. 전화를 끊고 서진은 배를 쓸어내렸습니다. 아가야, 엄마 주변에 좋은 사람들만 모이고 있어. 한 달 후, 병원 산부인과. 서진은 진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미나가 손을 잡아줬습니다. 서진아, 조금만 힘내. 거의 다 왔어. 자, 이제 힘주세요. 의사가 소리쳤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의사가 아기를 서진의 품에 안겨줬습니다. 안녕, 우리 딸. 엄마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너 지켜냈어. 우리 이겼어. 서진아, 이름은 뭐로 할 거야? 유진이요. 윤유진. 부드럽고 진실하게 살라는 뜻이에요. 서진은 아기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보여줄게.
당하고만 사는 게 아니라 싸워서 이기는 것도, 그리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도. 3년 후, 프랜차이즈 본사는 전국 80개 가맹점을 거느린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서진은 회의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엄마, 새 살배기 유진이가 달려왔습니다. 박소진이 유진이의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엄마 일 끝났어? 응, 소진 이모랑 놀았어. 서진은 유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오늘 회의 정말 멋있었어요. 신규 사업 제안 모두 통과됐잖아요. 소진 씨 덕분이죠. 서진은 유진이를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세 사람은 각각 교도소에서 형기를 보내고 있을 겁니다. 오말자는 늙고 병들어가고, 하리는 정과자로 낙인 찍혔고, 재욱은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모를 겁니다. 하지만 서진은 더 이상 그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유진이를 꼭 안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서진의 앞날에는 희망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